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앤터니 수병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 구형테크고요. 제가 댓글을 보고 나서 이제 골라왔습니다. 23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23년도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이게 바로 미국에 있는 법인의 굉장한 실적 상승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24년도에도 그 실적이 유지되는지 부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우선 23년도의 실적이 토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여전한가라는 의문점이 좀 있어서 찾아봤는데, 제가 뭐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마켓인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23년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23년도의 실적 중에서 미국 법인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구형테크의 실적입니다. 실적 보시면 지금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한 1200억 더 늘었죠.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의 매출액의 성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다가 2023년도에 290억으로 완전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4배? 4배 정도 올랐죠. 그 내용을 이제 세세하게 한번 보니까 이 구형테크의 종속기업이거든요. 구형테크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속기업입니다. 매출 부분을 한번 보면 매출이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단위가 1000원이면 매출이 2360억 정도 나옵니다. 전년도랑 비교하면 거의 10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그 결과 총 포괄손익도 127억이 나왔고요. 그럼 이 수치를 2023년도 연결 재무제표랑 비교를 해볼게요. 매출이 2300억, 총 포괄이익이 127억. 이렇게 보면 지금 3500억 중에서 매출이 2300억이니까 거의 한 70%? 한 60%그 사이 정도 되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거고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종소법인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종소법인이 앞으로도 잘할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우선은 그 전에 이제 구형테크 처음 보는 분들 계시니까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군들이 있는지 한 번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구형테크의 제품별 매출 비중이랑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보면 비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 부품 그리고 브라켓 부품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 외에도 힌지도 있고요. 매출 비중에 이 세 개를 합치면 한 85%?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시트 부분은 말 그대로 자동차에 앉는 시트 쪽인데 이 시트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트 밑에 이제 받쳐주는 부품을 이제 막 생산하는 업체고,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구동 파트에 들어가는 브라켓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라켓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연기관에만 들어간다고 많이 좀 착각을 하시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트 부품은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다 적용 가능하죠. 브라켓은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없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힌지가 있는데 힌지는 이렇게 자동차 옆부분에 그 자동차가 잘 열리도록 하는 그 사이에 달려있는 부품이 있어요. 그걸 힌지라고 하고요. 자동차의 여러 부분에 이제 적용하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시게 자료 하나 더 갖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네요. 좀 줄일게요. 구형테크는 하이브리드 차량, HEV, 라켓, 그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부품 등 친환경 차용 신제품을 생산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서포터링 개발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부품 전문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브라켓은 이제 하이브리드 적용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현대 모비스 그리고 완성차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부품 전문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거의 지금 진행형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구형테크는 기존의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전기차까지 적용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망의 미국 시장 분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미국 시장의 자료를 보기 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미국 종속법인을 말씀해 드리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제 미국 종속법인에서 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이제 23년도에 잘 벌었다고 할지라도 24년도 그리고 24년도가 좋다는 시장에서 전방산업 완전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의 수요가 높아야지만 이제 고영테크의 이런 실적들이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소매 판매 지수의 세부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의 세부 내역 중에서 이 노란 거를 보면 이 노란 게 바로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의 소매 판매 지수거든요. 마치가 3월이고 페브러리 2월, 제뉴얼이 1월, 3월, 2월, 1월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23년도랑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편하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여기 not adjusted랑 adjusted 차이는 그냥 가격 인상 부분을 이제 고려를 했다 안 했다 그 차이입니다. not adjusted는 가격 인상 부분을 이제 고려를 안 한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보면 이게 좀 정확하죠. 가격을 인상 부분을 고려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개 다 보도록 할게요. 23년도 2월과 3월이랑 비교하면 지금 24년도 2월, 3월이 좀 더 늘어났죠. 한마디로 작년 대비로 완성차의 수요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분을 반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2023년 2월이랑 3월이랑 비교를 해보면 2023년에 2월과 3월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방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완성차의 수요가 높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구형테크의 미국 종속법인의 실적은 13년랑 비슷하게 가거나 혹은 보다 더 높을 확률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의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미국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시 완성차의 수요가 떨어지면 구형테크의 실적도 떨어지기. 이 부분은 한번 고려는 해야 되고요. 이 외에도 구형테크가 이제 친환경차를 위한 캐파 증설을 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국내입니다. 국내의 대구광역시에 있는 구형테크가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전기차 부품 제조 공장 신설을 위해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다. 지금 미국 공장도 캐파를 늘리고 난 다음에 수익이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캐파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수요가 많아서 캐파를 늘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미래성이 보이거나 아니면 지금 공장에 아니면 회사의 캐파가 모자라서 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형테크는 1천여 종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공장까지 더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기사는 2023년 말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 6월 달에 이 공장들이 9,567평 정도나 되는 큰 공장들이 2024년 6월 달에 이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주 타겟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런 쪽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구형테크의 이제 판매 경로를 찾아봤거든요. 국내는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맞죠? 그리고 수출 쪽은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허치슨 그리고 콘티테크 등의 이제 현지 법인들한테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로컬 LC라고 적어놨는데 좀 뭔가 지식을 좀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로컬 LC라는 건 일반적인 LC라는 거는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 해가지고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은행을 껴요. 한국은 이제 뭐 한국은행을 할게요. 한국은행을 끼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USA 은행이랑 이제 협약을 맺었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물건을 미국에서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여기 넣어놨다. 그러니까 물건 도안 물건을 줍니다. 그럼 이 신뢰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대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USA 은행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쏴줘요. 이런 식의 LC인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이 수출할 때죠. 근데 로컬 LC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LC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구형테크가 미국 공장 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구형테크의 회사가 현지에 있는 허치슨 이 그 회사랑 이제 거래를 할 거잖아요. 거래를 하게 되면 기존의 LC 방식을 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로컬 L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 LC가 만약에 다음에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지고 보이면 아, 현지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현지에서 대금 결제를 좀 수수료 떼고 하니까 현금 결제율은 일반 TT보다는 좀 낮아서 현금 회수율이 좀 낮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식 그 전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로 국내 쪽 이제 친환경으로 나가는 부분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봤던 그 기사들을 보면 고영테크는 하이브리드 차량, 브라켓, 그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까지 다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성장 동력도 있으면서 수익성도 지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우선 2022년 4월달부터 2022년 5월달까지 좀 많이 늘었죠. 이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잠시만 차트 드릴게요. 이때 이제 상황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국내 63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자동차 부품들이 그때 혜택을 많이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영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을 크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 대비로 봤었을 때 그때 당시 실적은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의 이제 실적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엄을 이제 시장이 좀 뱉어 나왔죠. 그때 이제 기술적으로 잠시 살짝 보면 이건 뭐 말 그대로 삼중 바닥형이죠. 네, 삼중 바닥형 찍고 이제 또 삼중 천장형 찍고 다시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성장하는 자유는 2023년부터 이제 하기까지는 전기차 섹터에 대한 그 호황에 힘입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023년도에 실적이 분기별로 나왔었을 때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올라갔다가 2023년도에 이제 실적 기대감을 이제 호재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느낌이 들어서 좀 계속 하락을 했죠. 그 뒤에 추세선 안에서 좀 움직였긴 했는데 좀 길게 이제 박스권을 길게 형성하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행보를 했죠. 이번에 뭐 지지선을 한번 뚫었던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윗골이 달면서 이제 무너졌다기보다 이제 잠시 후퇴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기술적 분석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역회된 숄더의 느낌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이평선이 아마 저항을 할 확률이 높죠.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좀 상승의 모멘텀은 있습니다. 23년도만큼 24년도도 미국 공장에 미국 법인의 이제 수익이 좋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이제 리스크도 있죠. 뭐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돈 쪽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역할도 이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서 팩트만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봤던 그 재무제표를 잠시만 보고 차트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재무제표를 보면 좀 아래쪽으로 보면 지금 잠깐만요. 기업의 재무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많았죠. 그리고 카펙스도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FCF의 금액은 좀 많죠. FCF를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자본적 지출을 뺀 다음에 순운전 자본의 증감을 마이너스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현금이 남는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뜨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면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금의 보유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될까요? 당연히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황은 나오죠. 주가의 가치가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설비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이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분명 좋은 역할은 해요.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안 좋죠. 이게 지금 현재 리스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분명 상승 모멘텀은 미국 시장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재무적으로 좀 돈이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대부분의 제가 생각했던 팩트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투자를 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투자를 이제 권유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